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양이죠. 코스피는 지금 3,003포인트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0.35% 하락하면서 1,01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익내기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밝은 빛이 되어주실 분이죠. 이승화 전문가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볼 수 있도록 또 오늘도 함께해 주실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 이후에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통상 금리 상승은 기술재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코로나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지수의 상승을 바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뉴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종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브레이너드 박사가 새로운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솔솔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에 대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번 파월 의장의 연임은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너드 박사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되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 연임 지명 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엄청난 잠재력과 엄청난 불확실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제롬 파월은 연준 의장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성을 증명했다면서 지명 이유를 말했는데요. 이에 화답하듯이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최근 시장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차 의장 연임 지명 이후 발언 때문에 미 국채 2년짜리 채권 금리가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하루 단기간 금리 상승폭 치고는 매우 높게 올랐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0.2%였는데 지금은 0.6%대이면 단기간에 3배의 가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현상이라고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은 미리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상승을 많이 하였는데요. 따라서 주가 상승을 위해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데 이제 그 시절이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금리도 서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상승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환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아직도 강세 에너지가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리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체력이 튼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최근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의 빠른 개선과 물가 지표 악화를 근거로 더 빠른 테이퍼링 속도와 테이퍼링 중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매파적인 사람이라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분의 발언도 이제는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테이퍼링 규모를 2배로 늘리면 그만큼 금리 인상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부가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할 것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동맹국들의 방출분이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유가는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시그널인데요.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살아날 것이고 주가에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와 반대로 미국에게 연말 선물을 주었는데요. 미국 내 삼성전자 사원들이 제2공장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제2공장은 테일러시로 선택했고 제1공장인 오스틴 공장의 4배 수준의 규모라고 합니다. 테일러 새 공장에서는 극자외선 장비를 구축해서 차세대 초미세 공정인 5나노 또는 3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관련주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관련주들도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양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에서 펼칠 파운드리 경쟁 역시 관전 포인트인데요. TSMC 역시 120억 달러, 약 14조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중순에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반등을 해서 저점 대비 25%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실적 기대감이 다시 약해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을 했었고 주가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 어느새 급락 이전의 가격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대만의 TSMC도 주가는 안 좋게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겨우 반등의 고개를 들었는데요. 제가 안 좋을 때 분할 매수를 권해드렸던 지점이 7만 원 초반대였고 지금은 중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전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해주는 부분도 수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시장의 뉴스와 함께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매수해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달부터 매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같이 매수를 해주셨으면 벌써 삼성전자는 8만 원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고 사기만 했는데 별 재미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현금화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관도 가끔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전자의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부분이 최근 시장의 강세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도체 회사인 SK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주가의 방향도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셔서 매도하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가 올라가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건데요. 아직은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에 갇혀있는 모습이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야 하고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오르면 코스닥처럼 한번 분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자금은 매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급은 아직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연일 매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단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단지 전기전자에 치중하는 매수가 확산되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1000포인트를 뚫고 잘 갔지만 게임주들의 하락으로 인해 다시 꺾이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게임주와 메타버스 그리고 NFT의 테마로 인해 코스닥은 정말 무섭게 올랐죠. 특히 게임주는 10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제 약간의 조정 구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장주였던 위메이드의 급락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게임주들까지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수익난 게임 대장주를 팔아서 더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해 현금화를 진행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 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약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로블록스라는 게임주가 잘 오르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게임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게임주들이 10월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은 11월에 반짝하고 사그러드는 모습입니다. 로블록스 게임도 코인 열풍과 함께 같이 올랐었는데요. 이 플랫폼 게임은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코딩 능력이 없어도 플랫폼 내 자신만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게임상의 거래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테마와 같이 하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게임과 메타버스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바로 지금은 메타 플랫폼스,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 자회사 오큘러스가 출시한 VR 제품입니다. 아직 차기 오큘러스 퀘스트 새 버전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IT 기기 관련 회사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관심주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공사는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2008년 6월 각사 PI 사업을 떼어내 50%씩 비율로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 사명은 SKC 코오롱 PI였고요. 이 회사는 PI, 즉 폴리 이미드 필름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리 이미드 필름은 스마트폰에서 열을 배출하는 방열 시트와 핵심 부품인 연성 회로기판에 사용되는 고기능 산업 소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1위라는 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은 연성 회로기판에 사용되므로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른 고성능 IT 기기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용 영역이 넓어질 것 같아 좀 길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 하회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최근 동사의 첨단 산업 용도에 속하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와 절연용 필름 및 전기차 모터형 바니시 등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PI 필름은 전기차 배터리 전열용, 절연용 테이프로 사용되며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어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되기에 실적도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주가 상승도 같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제품 가격 상승률이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기간의 매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는데 이건 제품 가격 상승 이슈가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 급등한 것 같은데 다시 조정이 온다면 그날 매수로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선정한 종목인데 방송을 한 시점에 급등을 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른 분들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절매 가격은 44,000원까지 잡고 5만 원 아래가 된다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에서 이익 실현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뚫지 못하면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